자, 오늘 이제 3월 9일입니다. 자, 참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WBC 대한민국 대표팀 첫 경기부터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뭐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제 중계를 할 수는 없게 됐지만, 저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호주전 정말 열심히 지켜봤는데 첫 경기부터 너무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패배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것도 아쉽게 1점 차로 패배를 했었는데요. 8대 7. 호주가 8, 우리나라가 7로 이제 한 점 차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경기 양상을 한번 지켜보도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선발 투수 뭐 고영표 선수,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로린 선수가 또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올로린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두 선수들 모두 다 땅볼 유도에 능한 그런 선수들이긴 그렇죠. 했습니다. 이 고영표 선수 또 피칭 좀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략을 세운 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장타력이 강하다 그랬을 때 땅볼 비율이 높은 고영표를 내세우겠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먹혀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운이 없는 타구들도 있었고, 그쵸, 그 번트 안타가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고, 또 이제 공인구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체인지업 던질 때마다 자꾸 뭐 공이 손에서 빠져서 이게 사고가 그치.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타자 쪽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사실 경기 초반 양상은 5회까지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로건 웨이드에게 이제 4회 초에 희생 플라이를 허용했었고, 5회 초에는 팀 케넬리가 이제 홈런을 치면서 뒤지고 있으면서 뭔가 경기가 안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바로 5회 말에 양의지 선수,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항상 부진해서 욕을 먹었었던 양의지 선수가 역전 3런을 때려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저는 넘어왔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바로 6회 말에 박병호 선수가 적시 2루타까지 때려내면서 점수차를 4대 2로 벌렸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참 너무 좋았는데 이제 7회 이 소영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면서 위기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사구도 내주고 안타, 희생 번트, 그러면서 1사 2, 3루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교체를 가져갔었죠. 예, 김원중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삼진 잘 잡아냈는데 이 결국에는 이 글렌데닝 선수, 저희가 어제 이제 프리뷰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캔자스시티 마이너리그에서 어쨌든 한 시즌에 19개의 홈런을 때려냈을 만큼 장타력을 보유한 선수다. 이런 선수들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포크볼이 높은 코스에 또 형성이 됐죠. 그렇죠. 이 포크볼이 낮게 떨어져야 되는 게 높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느린 직구나 다름없게 됐고, 결국 방망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역전 3런을 허용하고 말았었습니다. 김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 경기에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기대가 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한 방을 허용을 했었고요. 그래요. 또 중요한 부분, 이 7회 말 이 역시 강백호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트로 기용이 돼가지고 강백호 선수가 2루타 치고 딱 나갔는데 와, 너무 잘 쳤어. 타구 엄청 커다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백호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는 과정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그아웃을 당하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사실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 한 점 차였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다음 타자로 들어서 이제 양의지 선수가 꼭 이렇게 어이없게 아웃카운트를 헌납하면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양의지 선수의 안타에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들어왔었더라면 5대5 동점이 되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동점 상황이면은 더 자신감 있게 우리나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필승조를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뒤진 상태에서 8회 초에 진입을 했었고, 양현종 선수가, 김원중 선수가 1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입이 됐잖아요. 근데 안타, 2루타, 거기다 홈런까지 3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점수차가 4점 차로 벌어지고 말았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경기가 좀 많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도 약속의 8회,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항상 또 8회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주 쪽에서 볼넷 그러면서 무사 만루가 됐었고, 박병호 선수 타석에서는 밀어내기 볼넷까지 나오면서 이제 진짜 안타 하나면, 뭐 좀만 더 하면 동점까지는 적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오기는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김현수의 땅볼 타점 때까지만 해도 이제 2점 차다.
이제 진짜 한 방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지환 선수의 땅볼 타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안타를 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때려내지 못했었던 거죠. 시원하게 주자를 불러들일 해결사가 타선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8회 말에 가장 좀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1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이제 9회에 진입하게 됐었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양의지 선수의 대타 타이밍 요것도 조금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 오늘 경기 홈런도 쳤는데 타격감도 좋고 왜 바꿨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나성범 선수가 결국은 오늘 경기 찬스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삼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타격감 좋은 김혜성 선수를 쓸 거면 차라리 이제 나성범 타석에 쓰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일단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어쨌든 양의지가 홈런을 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9회 초를 우리나라가 무실점을 맞고 9회 말에 진입을 했을 때 선두타자로 나선 에드먼이 안타를 때려냈었죠. 9회 말을 저희가 기대를 했던 이유는 어쨌든 타순이 1번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제 상위 타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고 에드먼까지 안타를 치면서 무사히 출루를 했어. 여기서 김하성, 이정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뜬공,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땅볼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사가 됐고 마지막에는 그 도루자를 안 당하는 에드먼 선수가 도루 실패를 하면서 경기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요. 이제 박혜민 선수가 그때는 이제 타석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드먼 선수가 또 2루로 사실 득점권의 주자가 가 있으면 안타 하나만 돼도 이제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치. 충분한 주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도를 해서 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도루 저지까지 해내면서 호주 대표팀이 또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 대표팀 이렇게 1차전 이 호주와의 경기를 사실 잡는다고 한다면 뭐 일본 대표팀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나머지 중국, 체코 이 두 나라의 전력이 크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3승 1패로 2라운드 진출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이 호주 대표팀에게 또 일격을 당하면서 또다시 1라운드 탈락의 위기에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3년까지 3개 대회 연속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고 앞선 2개 대회에서는 결국 첫 번째 경기 패배가 1라운드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저는 경기력 수준이, 그러니까 진 걸 떠나서 경기력 수준이 너무 좀 좋지 않았다고 봐요. 심판들도 그렇고. 아,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아까 방백호 선수의 이런 세레머니 뭐 이 아웃 요것도 너무나도 찬물이었지만 8회 말에도 사실은 이제 이 호주 포수가 1루로 백업을 들어갈 때 홈플레이트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그러면 대주자 박혜민이 파고들 수 있는 시점이었죠. 그렇죠. 게다가 대주자로 들어간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경기 상황 그리고 이제 야수들의 위치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더 했었더라면 그리고 이정우 선수 홈에서 들어와 계속 이러는 모습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홈으로 파고들었으면 동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까지 대표팀이 조금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던 부분이 나왔다는 게 일단은 너무나도 크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호주전 첫 번째 경기 패배 너무 아쉽죠. 그리고 사실 일본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한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가 장타에 대한 문제, 뭐 도쿄돔이 홈런 많이 나오는 이 구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수들 같은 경우에 뭐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장타에 조심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제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조금은 이 상대 타수들 공격적인 성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어저께 프리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몰린 공 때문에 실투 때문에 이걸 또 놓치지 않은 호주 타자들 승리 그렇죠. 가져왔네요. 3런 두 방을 맞고 뭐 솔로까지 했을 때 3개의 홈런을 맞고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고 뭐 구체적으로 페인을 따지자면 야수들의 조금 디테일한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점도 우리 눈엔 잘 들어오지만 결국엔 투수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 경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투수들의 컨디션이 안 올라온 것 같다. 구속뿐만 아니라 제구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공인구 적응 문제라던가 아니면 컨디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만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대표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13년 대회 때 네덜란드에 진 거 그 친구들이 이제 국가대표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의 황금 세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다크호스였고 2017년 대회에도 이스라엘 대표팀 거기에 메이저리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호주 대표팀에게 진 게 저는 그때의 참사보다 그때의 패배보다 더욱더 크게 뼈저리게 또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이랬을 때 KBO 리그 수준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가 없게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강하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야구계 종사자로서 너무 아쉽고요. 네, 아쉽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경기
뭐 계속해서 아쉬움을 곱씹기에는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네.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이 국가대표팀, 이 축구 국가대표팀도 사실 우루과이한테 비기고 가나한테 치고 포르투갈인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길 수 있겠어? 그런데 결국 이겨내고 또 16강 그렇죠.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축구 국가대표팀은 앞에 이길 것 같았어, 뭔가. 1무 1패도 잘했단 말이야. 그런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일전을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 뭐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 뭐 이 기강이 해이해졌고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한일전에 임하는 자세는 조금 더 다르게 내일 경기에서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뒤따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보다 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WBC 대회가 생긴 이래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적은 동률입니다. 그랬을 때 뭐 최근 들어서는 일본에게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7경기에서 1승 6패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동안 보여줬던 그 국가대표팀의 모습,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을 내일 경기에서 보여주길 기대하고, 내일 일본전에 대한 프리뷰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선발 공지가 또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김광현 선수를 또 선발로 내세우기도 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또 따로 찍어서 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 국가대표팀 좀 기대를 많이 했었었던 분들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일전을 이기고 또 2라운드에 진출하면 이 호주전 패배는 또 해프닝입니다. 그렇죠. 이 한일전도 잡아내고 남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대표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는 모습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